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희성 시인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작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경림 시인의 농무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농무의 학습 활동을 보면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농무를 설명하면서도 1970년대의 사회상을 설명해 주었었는데 그때의 농촌 사회의 어떤 붕괴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게 농무라면 도시에서의 문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작품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교과서 159쪽 보고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문강의 삽을 씻고 시 전체를 1970년대 사회상이나 아니면 이 교과서에 보면 학습활동 문제로 도시 빈민 노동자의 현실을 그린 시이다. 농무와 비교하며 감상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런 노동자의 삶, 도시 노동자의 삶을 생각하고 농무와도 비교하면서 시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고 시의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저문강의 삽을 씻고 정희성.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일단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어둡고 가라앉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시를 살펴볼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라고 했는데요. 흐르는 것은 물뿐일까? 하고 묻는 거잖아요. 물뿐이랴 라는 것은 물뿐이겠어? 라고 묻는 거죠.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은 알면서 묻는 건지를 생각할 때 뒷부분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저와 같아서, 즉 이 저라는 것은 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같아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물과 같다는 것을 이미 화자는 알고 있어요. 근데도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어? 라고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 거죠. 즉 이런 걸 설의법이라고 얘기하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어떤 표현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넌지시 묻는 척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럼으로써 흐르는 것은 물뿐이 아니라 누구도 흐른다? 우리도 흐른다. 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할 것, 우리가 농무랑 계속 비교하면서 보자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흐르는 것은 우리다. 물뿐이 아니라 우리도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 보통의 시에서는 화자를 뭘로 쓴다고 했죠? 나라고 쓴다고 했죠? 여기도 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우리라고 해서 개인이 아닌 조금 개인 이상, 2명 이상을 공동체적으로 묶어서 화자로 삼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화자라고 하는데요. 즉, 2 이상의 화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걸 쓰게 되면서 생기는 효과. 이거 저번에 농무 설명하면서 얘기했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수화자를 쓰게 되면은요. 이게 나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특수성, 개인적인 문제에서 그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라는 인식을 주게 되는 게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의 특수성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인식을 공유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독자들이 이게 단순히 그냥 화자 자신, 특수한 개인이 느끼는 어떤 문제적 상황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인식을 공유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죠. 어쨌든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삽을 씻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삽을 씻는 것, 우리 평소에 막 흐르는 물에 강변에 나가가지고 흐르는 물에 삽 씻어요? 그럴 일이 없죠. 삽이 없을 수도 있고 삽이 뭐 씻을 만큼 더러워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화자들은요. 삽을 씻는 행위를 한대요. 강변에 나가서.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작품의 그 맨 위에 문제에서 도시노동자의 삶을 그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삽을 가지고 하는 뭐 일,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삽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생계를 꾸려나가는 생계수단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화자가 노동자라는 점을 알려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삽을 씻어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뭐 삽질하면서 그게 흙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콘크리트를 뭐 깨뜨린다든지 이것저것 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이 묻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시간이 경과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깨끗하게 그때그때 씻지 않으면 완전히 굳어버릴 거고 그 다음이나 그 다음 날 일을 할 때 굉장히 힘겨움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단하고 그렇더라도 그날 자신이 일했던 삽을 씻는 건 해야 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삽을 씻으며 다른 행동도 함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슬픔도 퍼다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삽을 씻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의 일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일이 끝나면서 집에 오는 길에 모두 가지고 온 거예요. 슬픔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퍼다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은 어디에서 오겠어요? 삽질하던 시간. 즉 내가 노동하던 시간에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와버렸겠지. 나를 따라서.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이런 말. 여기 이렇게 빼서 정리를 하자면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견뎌야 했던 노동의 삶이 굉장히 슬프고 고단했겠다. 슬프고 고단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슬픔을 퍼다 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슬프고 고단함이 느껴지고 그것으로 괴롭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냥 두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나 슬프네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퍼다 버리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슬픔의 감정을. 그래서 이 퍼다 버리는 행동을 슬픔을 이겨내려는 노력이라고도 봐요. 하지만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 노력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현실을 완벽하게 극복하려는 차원까지 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무언가 때문에 하루 종일 슬픈 일이 쌓였어. 아, 나 슬펐네. 슬픔 내다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루 종일 또 슬픔이 쌓이고 내일도 쌓이고 어제도 쌓였었어. 아, 그럼 도대체 나를 슬프게 하는 게 뭐지? 슬픔의 원인이 뭐야? 아, 뭐뭐 때문에 슬프구나. 그 일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 어떤 게 더 적극적인 해결이에요? 슬픔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적극적인 거죠. 야, 단순히 아, 슬픔이 오늘 또 생겼네. 퍼다버려야지. 내일도 또 슬픔이 또 생겼네. 퍼다버려야지. 라고 하는 것은 슬픔 자체를 그 순간순간 이겨내려는 노력일 수는 있지만 현실이 나아지는 완전한 극복 상태로 나아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의 어떤 슬프고 고단한 삶을 나름대로는 견뎌내려고 하고 뭐 이겨내려고는 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에서 표현적인 측면에서 조금 하나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슬픔을 퍼다버린다라고 얘기했죠. 삽을 씻으며 퍼다버린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 삽으로 지금 슬픔의 덩어리를 지금 퍼다버릴 거예요. 여기 뭐 슬픔 이런 게 있겠죠. 원래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슬픔을 퍼다버린다라고 하면은 삽질로 영차해서 퍼서 꿀렁꿀렁 삽 위에서 슬픔이 꿀렁꿀렁 하고 있을 것 같은 상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퍼다가 샥 버리면 슬픔이 일순간 샥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죠.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데도 말이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머리나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 근데 그걸 마치 퍼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버려서 강물에 슉 흘려보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퍼다 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표현 방식이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추상의 구체화라고도 얘기해요. 또는 추상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 생각이니까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구체화된 양상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추상의 시각화 또는 뭐 관념의 시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도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볼게요.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일이 끝나서 어둘녘이 됐고요. 그 어둘녘에 이 화자는 어떻게 하냐면 삽을 씻으면서 슬픔도 퍼다 버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강, 이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운다라고 합니다. 이 강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냐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깊어간다? 이거는 보통은 너 정말 스스로 굉장히 뭐 깊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하면 보통은 굉장히 내적으로 성숙하는 걸 얘기해요. 즉 긍정적인 의미죠. 이 시의 맥락에서도 그러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앞부분까지 봤을 때는 전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화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근데 만약에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우리의 그냥 상식선에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내적인 성숙으로 본다면 그 내적인 성숙을 하고 있는 강을 보면 어때야 돼?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멋지다 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얘가 지금 화자가 보이고 있는 반응을 보면 쭈그려 앉아서 담배나 피운대요. 담배는 그리지 않을게요. 우린 청소년 관람가니까. 어쨌든 담배나 피우고 돌아간다. 담배는요, 우리가 뭐 여러분은 피지 않겠지만 저도 선생님도 피지 않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정말 담배를 피는 상황이 보여질 때는 언제예요? 굉장한 고뇌에 휩싸였을 때. 이 맥락으로 보면 삶의 고단함이나 힘겨움 때문에 그냥 앉지도 않고 쭈그려 앉았고 막 담배나 피고 있어요. 그 맥락으로 보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락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화자는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지금 본다고 했잖아요. 삽으로 막 뭔가를 씻다가 지금 강을 보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강, 이 내 눈앞에 펼쳐진 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슬픔, 내가 퍼다 버린 슬픔이 있어. 삽을 씻으면서 슬픔. 이 화자는 나 혼자 개인의 화자가 아니고 공동의 화자였으니까 너의 슬픔, 나의 슬픔, 뭐 에브리바디, 온갖 노동자의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이 강물에 합쳐졌겠죠. 그러면요, 원래 그냥 흐르던 강에 슬픔의 덩어리가 삽으로 옴팡지게 꿀렁꿀렁 다 쏟아내면 그 강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량이 점점 많아지겠죠. 즉 수심이 깊어질 거고 그러면 진짜 강의 어떤 흐름은 더 강하게 아니면 깊게 수량 더 많이 슬픔으로 울렁울렁 일렁일렁거리면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진짜 내적인 성장이나 성숙 이런 걸 얘기한다기보단 노동자들의 슬픔이나 피해가 계속 거기에 더해져서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슬픔, 피해가 깊이를 더해감 이런 좀 슬픔의 상황을 여기서 잘 보여줬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내 슬픔이 여기 또 더해져서 강은 점점 깊어지고 강이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라고 하죠. 삽도 씻었고 하루도 잘 마감이 됐지만 내 내면의 슬픔은 거기 계속 더해지고 있어. 어제의 슬픔, 오늘의 슬픔, 내일도 노동하면서 또 쌓일 슬픔 이런 것들로 지금 굉장히 내적으로 좀 심란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자는 나는 그냥 돌아갈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나름대로 퍼내고 이겨내려는 나름의 퍼내려는 노력을 했지만 소용없다는 거 나의 지난 삶에서 계속 알잖아요. 물이 계속 흘러가서 어제의 슬픔은 그대로 흘러갔지만 오늘의 슬픔은 또 더해질 거고 오늘의 슬픔은 또 흘러가서 내일 삽을 씻을 때 그 슬픔은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러니까 내일의 슬픔은 또 거기에 더해지겠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을 계속 나는 나름대로는 퍼다 버리지만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걸 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또 내일을 맞이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돌아갈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상황, 이런 것에 대한 뭐 반응, 이런 것을 새롭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뭐 이런 부분에서 화자가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드러나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현실에 좀 의욕적이지 않죠?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집에 돌아가야지 뭐. 하는 체념적인 태도. 그래서 현실을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이 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이 연이 전체적으로 연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정리해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학습지에는 그러니까 교재에는 이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것만 좀 정리할게요. 여기 나는 돌아갈 뿐이다 라고 한 부분 여기까지로 내용을 나누어 보자면 여기 이렇게 갈게요. 이 부분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하루 일을 마치고 강에 삽을 씻으며 현실에 대한 무력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아무 힘이 없어 라고 하는 무력감을 느끼는 부분, 여기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삽자루에 맡긴 생애는 화자의 생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고 하면 이거는 화자의 생애인 거고 화자는 노동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노동자의 삶을 여기서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자의 삶, 그리고 이제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고 했죠. 자기의 생애를 삽자루 하나에 맡겼다고 하니까 약간은 조금 고단할 것 같고 조금 초라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그건 그냥 나의 추측이라면 시 안에서 이 노동자의 삶을 실제 화자는 뭐라고 보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삽자루에 맡긴 생애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굉장히 슬픔으로 깊어가는 것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물고 저물어서 라고 합니다. 생애가 저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생애를 하루에 빗댄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로 보자면 아침이 가장 응애응애하고 신생아처럼 태어난 걸 거고요. 그리고 하루가 저물게 되면은 이제 늙어가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하루가 사라져버리는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노동자의 생애가 저물고 저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꼭 노동자가 굉장히 늙었거나 해서 또는 병들었거나 해서 하는 말은 아니겠죠. 그냥 내 생애가 매 순간 희망이 없고 그냥 늘 이 상태로 기다리다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것 같아 라고 하는 비관적인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생애 또는 한 삶이 저물었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침이 오거나 새로운 것이 올 것 같다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생애가 저물었다라고 하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저물어서 라고만 해도 되는데 저물고 저물어서 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점. 그리고 앞부분에서 보면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도 계속 흘러가. 그래서 흘러가는데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슬픔이 흘러가고 내일의 슬픔이 또 올 거고 내일 모레의 슬픔이 또 올 거야. 그럼 너무 어두운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되긴 반복되는데 발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 없이 희망 없이 반복되는 삶, 희망 없이 발전 없이 반복되는 삶이 이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이구나, 또는 이 화자의 삶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 버려서, 그러니까 발전 없이 반복되고 반복돼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는 달이 뜨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셋강 바닥 썩은 물, 그 아래의 물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우리랑 닮아 있을 것이다, 화자랑 닮아 있을 것이다 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썩은 물이라고 했어요. 썩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우리를 물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물을 설명하는 모든 말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화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속성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썩은 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체의 인생이 막 희망도 없고 발전도 없어. 그러니까 고인물이고 썩은 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분명히 물은 흐르고 있지만 늘 그 자리에 슬픔을 퍼다버리면서 그 응어리진 슬픔에 좀 시꺼멓게 타버린 그 마음에 썩어버린 그 응어리, 그런 것들은 늘 강에 가라앉고 가라앉았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썩은 물이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인 시의 맥락에서 기대어서 보자면 희망이나 삶의 어떤 생명력, 썩었다는 것은 이제 다 죽은 거니까 생명력 없는 노동자의 삶, 요것을 썩은 물이라고 얘기했겠다라고 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상하거나 부자연스러운 해석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뭐라고도 해석을 하냐면요. 이게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노동자들의 아픔을 담아냈던 작품이기도 하니까 이 썩은 물은 굉장히 급속도로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뭐 환경과 이런 데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을 거니까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을 지적하는 거다라고 보기도 해요. 뭐 틀리진 않은데 전체적인 맥락에선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1970년대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던 그 당시의 모습을 비판하는 의도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일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면 될 건데 색강 바닥이니까 완전히 이제 위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강이 아니라 이 아래, 진짜 이 아래에는 우리가 아무리 물이 흘러가도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잖아요. 슬픔에 응어리진 한이나 괴로움, 응축된 덩어리들이 지금 막 가라앉으면서 지금 썩은 물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뭐가 뜬대요? 달이 뜨는구나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달이 뜨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떠야지 맞아요? 원래의 달은 여기 떠야 돼요. 근데 여기에 뜨지 않는 거죠. 실제 달이 하늘에 뜨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 화자는 계속 강만 보고 있어요. 하늘에 밝은, 보통 달 하면 진짜 광명의 소재인데 우리가 농무에서도 보름달 나왔을 때 원래는 보통은 광명의 소재라고 하지만 광명을 드러내고 막 긍정적인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농무에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늘에 뜨는 달을 보지 않고요. 이 바닥 썩은 물, 사실 강물 표면에 있는 달에만 본다고 해야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고 사실 썩은 물 그 제일 아래 바닥에 뜨는 게 얼마나 잘 보일까 싶은데 그걸 본대요. 그럼 이 달의 색깔은 굉장히 막 광명이나 빛나는 거, 희망찬 느낌 이런 걸 줄까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어두워 이런 느낌? 이런 걸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에서의 달도 긍정적인 느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히 계속 강물을 보고 있잖아요. 아, 나의 슬픔이 거기 또 가라앉아서 강물이 깊어지는구나. 내 삶을 그냥 여기다 맡겨버렸네 라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 달이 슬그머니 뜨는 모습이 보여. 아, 이렇게 또 하루가 가나? 이런 정도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 뜨잖아요. 사실 밤이 되면 뜨는 소재가 달인 거니까
여기서는 달이 굉장한 뭐 광명의 소재라든지 거창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맥락에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무의미하게 어둡게 반복되는 삶의 어떤 일부분을 잘 드러내는 거. 아, 오늘도 달이 떴구나. 벌써 또 밤이 됐어? 하루가 또 갔는데 오늘도 난 슬픔만 키워나갔네. 뭐 이런 식의 느낌 정도로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썩은 물에 뜨는 달이라고 했을 때 이 달 역시 발전 없이 반복되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달과 굉장히 비슷한 것, 달과 비슷한 것이 강이에요. 또는 여기 물로 나와 있는 거. 이 강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 흐르긴 흐르지만 그 자리에 계속 슬픔이 채워지고 슬픔이 채워지면서 슬픔을 떠나보내도 또 슬픔이 생겨서 또 떠나보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반복되는 삶이긴 한데 희망이나 변화가 없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달이나 이 강이나 똑같아요. 강물이랑. 그런데 이거하고 또 똑같은 존재는 또 누구예요? 화자죠. 왜냐하면 화자가 우리가 이 강물과 같아서 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화자라는 존재나 달이라고 하는 존재나 강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 다 발전 없이 또는 희망 없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명확히 알려주는 것, 즉 달이 굉장히 뭐 희망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음 행이죠. 달이 뜨는구나 라고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저와 같아서, 그럼 여기서의 저는 누굴 가리키는 말이겠어요? 이 시의 맥락상 보면 우리가 저와 같아서 하면 바로 앞에 나왔던 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과 같아서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 전체로 봤을 땐 물도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강물, 이 강물과 같아서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화자는 달이나 물 또는 강물과 비슷한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과 같아서 다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혀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내용을 훑어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아까 했던 행동이 그대로 반복되죠. 앞부분에서도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과 유사하게 반복이 돼요. 여기 이런 부분이나 여기도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문장이 반복된 것은 아니고 그냥 좀 유사한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달이나 물이 비슷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달과 물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여전히 반복되는 삶을 똑같이 하면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는데 다시 돌아가. 어제도 돌아갔고 그저께도 돌아갔고 전에도 돌아갔는데 오늘 또 돌아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당연히 반복되는 삶을 드러내주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곳이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좀 희망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지금 도시 노동자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먹을 것이 없다.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냉장고 열면은 오래된 음식일지언정 이것저것 많이 그래도 채워져 있는 편이잖아요. 그 궁핍한 노동자의 삶이 여기 잘 드러나는 거죠. 먹을 것 없고 굉장히 고단하구나. 이들의 삶이 굉장히 좀 힘겹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어두워서 삶은 다시 또 어두워져. 시간이 경과한 느낌도 있지만 삶 자체가 그냥 어두움, 저물어버림 이런 느낌이 있죠. 시에서도 보면 제목이 저문 강의 삽을 씻고잖아요. 강은 사실 저무를 수 없는데 마치 저물어버리는 것처럼. 근데 강이 우리의 인생을 빗댄 거라면, 화자를 빗댄 거라면 화자의 삶 자체가 저물어버리는 것 이런 느낌도 제목에서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물어버리고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가야 한다.
뭔가 당위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대신에 내가 왜 열심히 노동했는데도 이따위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막 악을 쓰거나 비판을 하거나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동했으니까 그에 대한 정당한 돈을 줘! 라고 하면서 뭐 사업가에게 따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면 어쩔 수 없이 희망이 보이진 않지만 내일도 또 똑같은 삶을 살아야지 뭐 라고 하면서 가난한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죠. 수용하고 체념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농무보다 더 어두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농무에선 조금 꺽정이처럼 저항하는 느낌이라든지 막 진짜 광기 어린 신명으로 풀어낸다든지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진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진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주니까 더 안타까운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활동자료집에는 이 하나의 연을 3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좀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썼던 내용을 조금 지울게요. 지금 이런 부분 슥슥슥슥 이렇게 지우고 지금 두 번째 단락을 나눈 게 이 활동자료집 부분에서는 어디까지로 나눴냐면 여기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그러니까 삽자루에 맡긴 한 생이가 저물어 버리면서 거기에 달이 떴네, 하루가 또 갔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썩은 물에 뜬 달을 보며 체념하고 있는 삶 전체에 대해서 체념하는 그런 정서가 느껴지죠. 그래서 체념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마지막 부분, 단락 정리한 부분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은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간다고 했죠. 먹을 것 없는 마을로 체념하며 돌아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봤고요. 요거를 활동자료집 뒷부분 그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들 주제 정리나 해제 그리고 학습활동 문제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넘어갑니다. 여기 주제의 경우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의 뭐죠? 빨리 답 써야지 욕 같네. 여기 지금 보면은 슬픔과 전체적인 정서가 체념의 정서가 있었죠. 이런 정서가 드러났었고요. 그래서 그 슬픔을 퍼다 버린다라고 했었죠. 그 해제 부분은 1978년 발표된 이 시는 산업화 시대의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하루 일을 끝내고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자신의 슬픔도 퍼다 버린다. 그러나 어두워지면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듯이 암담한 생활 속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해제, 교과서에 있는 해제 부분에서도 달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음을 얘기해요. 달이 뜨듯이 암담한 생활 속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학습활동 문제를 볼게요. 두 작품을 비교하는 내용들입니다. 두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비교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농무의 경우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서 울분에 가득 차죠. 막 원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에 막 신명난다고 하면서 농무를 주고 풀어내는데 그게 약간 광기 어린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느낌도 좀 줘요. 그러니까 울분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는 시도죠. 전문강의 삽을 씻고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하루 일을 끝낸 뒤 삽을 씻고 나는 슬플 수밖에 없구나. 괴로운 나날이 펼쳐지지만 그래도 다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갈 뿐이라고 얘기하죠. 체념의 정서가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두 시의 화자를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한 복수화자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쓴 이유. 농민 또는 도시노동자 어느 한 사람의 특수한 그런 문제의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당대 한국 사회의 농민 전체, 농무에서는 이제 농민 전체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고요. 또는 전문가의 삽을 싣고 같은 경우에는 도시노동자 전체의 현실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죠. 마지막 문제,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농무의 화자의 경우는 부정적 현실에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분노를 터뜨리죠. 그래서 막 도수장 앞에 와 돌 때는 막 신명이 난다고 하면서 오히려 좀 무서운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원통하다 막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감정을 막 터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의 삽을 싣고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죠. 좀 억누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현실을 슬퍼하면서도 그저 체념에 그쳐버리는 그런 내용이 전개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에 있는 문제까지 다 마무리해봤고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학습활동 내용이 중요한 걸 이제 많이 담고 있는데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